이제 뜨거운 감자를 저희가 다뤄야 되는데 네, 이걸 또 잘못 맞으면 또 손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모병제와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네. 아마 다들 지금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직접적인 영향을 이제 받고 그쵸. 또 네. 사실 여자분들도 뭐 오빠나 가족이나 뭐 아들이나 네. 누군가는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마 의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먼저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 전문가분들 연결해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 의무는 건드려선 안 될 영린 중 하나. 댄스 가수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유승준 씨.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선택해 병역 회피를 한 뒤 지금까지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실망하셨던 거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병역 문제 앞에선 정치판도 뒤흔들린다. 과거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회창 후보는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발목이 잡혔다. 정치에 들어온 당시에 그리고 경제 안정을 이룬 가수꾼이 돼야 합니다. 병역 면탈 꼼수가 기승을 부릴수록 묵묵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의 박탈감만 커지는 상황. 비리와 특혜로 누더기가 된 징병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실로 다가온 인구 절벽도 징병제 유지를 힘들게 한다. 20여 년 후에는 병력장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싫어도 모병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공감하고요.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후에는 어떤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앞으로 단기적인 대책, 중기적인 대책, 중장기 측면에서 병역 제도가 전반적으로 검토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용 문제 육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의 강군으로 만드느냐, 그게 나는 모병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한 모병제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여전하다. 휴전선 코앞에 100만 대군으로 무장한 병력이 있는 한 모병제 논의는 섣부르다는 것. 모병제와 징병제 사이,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자, 모병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기상조다 네. 아니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먼저 김종대 연세대 개관 교수님 모시고 이분은 우리 김종대 교수님은 모병제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네. 주장을 하셨던 분인데 찬성측이십니다. 네. 먼저 한번 찬성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예. 교수님을 부르면서도 자꾸만 의원이라는 말이 이렇게 입에 자꾸만 네. 지금 교수님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잘 지내시나요? 예, 열심히 공부하고 또 라디오 진행도 맡아가지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질문 드릴게요. 지난해 이제 BTS 때문에 이 모병제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자, 지금 이 모병제 논의가 이게 지나간 게 아니라 점점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예, 이제 한국 징병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연 인구 감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 신생아 출산자 수가 1년에 2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은, 청년 인구가 거의 증발하는, 말하자면 어떤 국가도 가보지 않은 길을 대한민국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군의 어떤 직업성을 고취하는 소수 정예화된 모병을 지금 검토해 놔야 2030년대 실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징병제는 국민 전체를 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을 징병하자는 얘기인데, 아니 군대 갈 사람이 있어야 징병을 하든 말든 그 지속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군대 전문화입니다. 이제는 군대가 더 이상 어떤 보병 중심, 어떤 재래식 전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매우 짧은 전쟁, 그것도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고도로 현대화되고 전문화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징병의 경우에는 이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병역이 징병제에선 의무였지만 모병제가 되면 기회가 됩니다. 네. 이 자체가 좋은 일자리예요.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의 총체적인 발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청년의 생애주기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이 서유럽보다도 사회 진출 연령이 8년이 늦습니다. 군대 가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 재수하고 아니 서유럽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 진출인데 네. 이렇게 청년들 사회 진출이 늦어가지고서는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병으로 전환해서 빨리 사회로 그 청년들을 내보낼 수 있는 모병도 사회고 군대 안 가도 사회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성장의 판을 다시 깔자는 것이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인구 문제가 있고 또 군이 또 전문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늦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반대 여론은 이제 북한과의 대치 상황 지금 우리 안보 환경이다 이게 이제 이런 안보 환경에서 과연 모병제가 가능하겠냐 맞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어떤 상수로 보시는데요. 네. 사실은 북한도 출산 감소에 직면했습니다. 북한도 지금 인구 감소가 큰 문제예요. 그리고 100만이 넘는 병력을 유지하다 보면은 경제가 지탱이 못합니다. 그래서 110만이라고 하는 병력에 한 50만 명 정도는 이미 경제 건설에 투입된 총 못 쏘는 군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북한도 요즘 뭐 김정은 시대 아주 그 전략 자산 무기 개발하면서 굉장히 현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 북한도 최근에 남조선 혁명을 포기했다고 또 노동당 규약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북한 자체가 안 변했는데 우리가 변하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논리는 좀 사실관계하고 맞지 않고요. 네. 북한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예.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거니까 그건 안보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 점을 꼭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우리나 피차 인구가 줄어드는 건 지금 똑같은 처지고 예. 그리고 오히려 모병제로 더 강군을 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산악 지형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에는 보병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의 절대적인 수의 보병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많이 해요. 우리 안보 환경이나 우리 군의 어떤 그 구조를 봤을 때 적정한 병력 수 지금은 뭐 지금 5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데 적정한 병력 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예, 우리나라가 보병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재래전쟁을 가정으로 했을 때입니다. 지금 보면은, 전방에 한 30만 명의 육군이 배치돼가지고, 그 중에 10만 명은 경계병력이고요. 유사시에 이 30만 명의 최전방 병력으로 해서, 북한이 남침하면 격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격을 하면서 뭐, 통일선, 멸공선, 이런 식으로 선으로 쭉 그 미식축구처럼 밀고 올라가는 이런 전쟁 개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병력도 많이 들고 또 희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그런데 그런 전쟁이 아니라 휴전선은 있다 하더라도 평양을 바로 제압한다든지 그 넘어 백두산의 미사일 기지를 점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전후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일일이 뭐 걸어서 차 타고 이렇게 선방어로 선의 어떤 개념으로 올라가는 이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건 뭐 90일 전쟁, 120일 전쟁 그러는데 이미 비현실적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보병 위주의 재래군, 대군, 대병주의적인 사고는 이 빨리 청산돼야 우리가 현대전에 맞게 진화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 병력의 수요는 지금과 같은 육군의 대병주의를 청산했을 때 저는 인구 규모를 감소해서 30만에서 40만 정도의 현역 병력을 유지하고 그러면 다소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 300만 예비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네. 이걸 정예 100만 예비군으로 축소해서 직업 예비군제를 실시하게 되면 현역에 부족한 병력도 충분히 예비군이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군의 어떤 그 병력 자원을 알겠습니다. 재설계하게 되면은 충분히 모병제로 전환해도 감당할 만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30만 정도 유지하면서 대신에 정예 예비군을 키우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모병제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병을 모아야 되는 건데 이게 모으려면 이 돈 문제가 아니면 결국에는 재정적인 부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예, 아무래도 재정적인 투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모병제로 예컨대 30만으로 전환한다 그러면은 이미 15만 이상의 간부가 있으니까 15만 명의 병사 월급만 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만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30만을 적게 준다고 하지만은 15만이면은 일단 숫자 자체가 줄으니까 상쇄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을 굴려보니까 연 7조를 추가 투자해야 됩니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에 절감되는 돈, 뭐 군대 막사라든지 개인 장군이라든지 또 요즘 한참 문제되고 있는 군대 급식이라든지 뭐 되고 부대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국방은 전체적으로 보면 슬림화되는 이런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7조를 합리적으로 투자한다고 해도 그 못지않은 절감분이 발생되고 또 전략의 승수 효과가 발휘되면은 이건 남는 장사다. 그 돈 걱정, 비용 걱정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방비가 5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사람한테 대한 투자의 우선에 7조라는 돈 이거는 합리적인 투자면서 또 다른 면에서 효과를 가져오는 절감을 불러오는 아주 그 가성비 높은 투자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모병제가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돈 있고 빽 있는 이른바 이제 금수저들은 군대 안 가고 이 병역 의무라는 게 뭐랄까 이제 좀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결국 져야 되는 그렇게 이게 사회 계층 간의 어떤 분리와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를 할까요? 예, 지금 사회 불평등, 계층화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지금 한국 사회는 끊어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군대가 이제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이 가는 거 아니냐. 그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하게 군대라는 사다리를 통해 가지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흑인들, 할렘가의 흑인들이 바로 그런 어떤 경로를 통해 대학도 졸업하고 더 이상 마약 마피아들 손아귀에서 벗어나가지고 중견 시민이 되거든요. 이건 미국 사회에 계층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국가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니까 이걸 역발상으로 하셔야지. 지금 이미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에서 군대가 그런 기회를 안 줬을 때 직업군인의 어떤 자기 실현의 기회마저 끊어졌을 때 더 불평등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엘리트층이 군에 많이 입대합니다. 주로 불평등 군대는 이라크 전쟁 같이 지는 전쟁, 부도덕한 전쟁 이런 거 할 때 지원율이 떨어지는 거고 우리 국가가 이길 수 있고 정의로운 전쟁을 하게 된다면은 엘리트도 반응하는 겁니다. 그건 어떤 군인되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뭐 군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 어떤 계층의 어떤 사다리에서 끊어진 패배자들의 모임처럼 묘사되는 건 절대 아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에 굉장히 아주 압축적으로 좋은 설명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역시 이제 뜨거운 이 이슈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댓글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닉네임이 김병구 어디가노님께서 모병제라니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 댓글들에서도 찬반이 많이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DDKK님 젊은 애들 앞길 좀 열어주죠. 모병제를 찬성하시는 의견을 또 DDKK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또 모병제 하면 지금보다 인재 10배는 더 나온다. 아까 이렇게. 김종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군대 전문화랑 좀 연결되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라님 지금 군대 배식이나 여러 사건 등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 지금 이제 군대 문제점을 아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연결돼서 이제 모병제를 하면 누가 가고 싶어 할지. 연결돼서 그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니 모병제를 해야 된다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누가 가고 싶겠느냐. 모병제 해봤자 그게 약간 뭐가 이런, 되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이신 것 말씀해 같아요. 주시는 분도 네. 있어요. 그리고 중국 북한이 있는 한 징병제는 필수다. 자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북한의 어떤 변수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징병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박재익님께서 세계 군사력 1위 미국이 징병제에서 1위인가? 모병제를 해도 충분히 그 병력과 전문적인, 네.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또 의견 주시는 분도 있고요. 유비님께서 모병제 하면 누가 군대 가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는 사안과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 지금까지 김종대 연세대 개건 교수님 연결해가지고 모병제 찬성의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모병제 반대 즉 이제 네.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훈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님께서 나와주시는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김종대 교수님 혹시 말씀하시는 거 좀 같이 들으셨나요? 예, 뒷부분만 잠깐 사실 들었어요. 뒷부분만 들으셨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병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고 막 댓글로도 굉장히 뜨거운데 우리가 이 논의가 진행될 때 가장 좀 주의해야 될 부분 이런 거는 놓쳐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먼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자면요. 일단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징병제, 모병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서는 답이 없을 거고요. 아마 새로운 해법이 있을 텐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모병제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전 충원 가능성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만 오도록 하는 게 모병제인데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남는 거죠. 네. 지금 급식 문제도 있고 여군 사망에 따라서 병역 문화 문제가 화두로 되고 있는데 원하지 않으면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 해외 같은 경우 보면 인구 규모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요. 또 군사적 위협도 우리보다 적고 군 복무 환경도 굉장히 선진화돼 있고 또 군인에 대한 사회적 위상도 매우 높은 나라들에서조차도 사실 모병이 어렵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지난해부터 외국인까지 모병을 하기로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 보면 통일하고 20년이 지난 뒤에 모병제로 전환했는데 여전히 모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뭐 징병제로 다시 환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 세 차례 연기 끝에 18년도에 모병제 시행했는데 기원병 충원율이 뭐 81% 수준이니까 여전히 다시 또 징병제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일본 자위대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충원율이 77% 이루고 있고요. 우리는 그러면 모병이 없냐? 모병이 있죠. 지금 네. 학군단 같은 경우 사실을 단기 복무 장교로 충원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경우 또 부사관도 단기 복무 부사관인 경우에 모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전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하사 같은 경우 보면 충원율이 80%가 안 되고 있고요. 또 유급지원병이라고 해서 실제 모병과 거의 동일한 형태인데 네. 그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높아진 게 72% 수준이니까 모병하면 충원이 된다. 저는 이 생각이 일단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병제를 해도 그러니까 결국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가 사람들이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건데요. 잠깐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법적인 문제로 이걸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부터 먼저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렇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뭐 이분법이 아니라면은 조합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맞는 이상적인 어떤 병역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자면요. 우리 군은 지금 첨단 과학기술군을 지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숙련도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병제 한계도 있고요. 네. 또 모병제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 국방의 인력 구조를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현재 국방의 인력 구조는 상비 병력 위주 또 병사 위주의 국방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해서 50만 명으로 병력을 감축하더라도 여전히 병사는 30만이고요. 간부가 20만입니다. 장교부상 합해서. 네. 병사가 여전히 많거든요. 병사 의존도가 심하고 18개월의 또 장기간의 복무기간 이런 걸로 보면 네. 이 병 위주의 현역 위주의 인력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저는 민간 인력을 확실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인력. 군무원 같은 경우 민간 인력인데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뭐 굉장히 많은 그 민간 인력들이
국방 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왕성하게 비전투 분야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인력을 늘린다든지 또 하나는 여군 같은 경우도 여군 간부 비율이 우린 간부 비율 대비 8.8%로 높이고 있지만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해서 보면 절반 수준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면 여군을 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많이 있고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봐요. 민간 인력도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합니다. 네. 그리고 상비병력 현역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저 거꾸로 얘기하면 간부가 30만, 병이 20만 체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모병으로 전환한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병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군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순간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미국 같은 경우 얼마든지 충원이 됐어요. 네. 유럽 선진국 충원하고도 남았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에 북한의 위협이 굉장히 높고요. 또 병역 문화 이런 것도 여전히 권위적이고 위계적이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월급 많이 주면 오겠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병을 좀 줄이고 대신에 이제 간부를 좀 늘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로 보면요. 네. 자연스럽게 그냥 병사 수가 줄게 되어 있잖아요. 네. 예, 줄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징병제를 유지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고, 그래도 국방비를 더 투입을 해가지고 간부급 부사관이나 장교를 좀 더 늘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건데, 그러면은 국방비 부담도 더 많이 커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국방비 부담이 커지죠. 커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병사 수가 확실히 줄어들고요. 간부가 늘어나는 그 일종의 상쇄하는 것을 좀 빼고 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연구에서 그 정도는 국방비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시간 문제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교수님 인터뷰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